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해가 바뀌고 머리에 흰 머리칼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다. 나이는 곧 무게이고 그 무게는 삶에서 저절로 존중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듯 나이도 피하려고 해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노년은 향기가 되기도 하고 추함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풍속을 중히 여겨왔다. 하지만 공경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래가지 않는다. 나이가 무겁다는 것은 덕이 무겁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덕이 따르지 않으면 그 무게는 오히려 억압이 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돌이켜보면 젊은 이들은 나이 많은 이의 말과 행동을 쉽게 거역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이 든 이가 길게 말을 늘어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속으로 지루해하면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한다. 마음속에서는 언제 끝날까 하고 시계를 보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귀 기울이는 척한다. 하지만 정작 나이 많은 이는 사람들이 억지로 참아주는 줄 모르고 자기 말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줄 착각한다. 그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나이란 본래 지혜와 함께해야 빛난다. 그러나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나이만 남아 껍데기가 된다. 껍데기뿐인 나이는 젊은 이들에게는 압박이 되고 동년배에게는 불편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다 추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나이 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만물을 살리고 그 덕에 존경을 받는다. 노년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높아지려는 마음, 억지로 군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면 나이는 덕이 되고 무게가 된다. 그러나 거꾸로 집착과 아집을 놓지 못하면 나이는 짐이 되고 추함이 된다. 나는 오늘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해 보이는 몇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한다. 말이 많음, 인색함, 그리고 남의 나이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는 누구나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존경을 앗아가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이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지혜와 덕을 기대한다. 그러나 말이 늘고 마음은 다치고 집착은 커지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늙음이 덕이 되지 못할 때 늙음은 오히려 추함으로 변한다. 나이는 자연스레 얻어지지만 존경은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그 길을 성찰하는 것이 나이 들어 살아가는 이의 첫걸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많고 하고 싶은 말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는 미처 다 풀지 못한 이야기, 듣고 배운 것들, 살아오면서 억울하게 느낀 일들이 쌓여서 노년에는 문득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다. 그러나 말이 많아지는 그 순간 존경은 멀어지고 추함이 드러난다. 말이란 물과 같다. 적당할 때는 갈증을 해소시키고 목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말도 그렇다. 절제된 말은 지혜이고 향기가 되지만 넘쳐 흐르는 말은 지루함과 짐이 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이가 긴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는 지루해하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사회적 예의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만이 쌓인다. 결국 존경은 줄고 피로만 남는다. 그런데도 나이 든 이는 착각한다.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주는 줄 모르고 자기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어서 다들 귀 기울이는 줄로 오해한다. 이 착각이 쌓이면 노년은 더욱 취해진다. 나는 과거에 많은 수행자들을 보았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일수록 말을 적게 했다. 그들은 필요한 말만 했고 그 말은 짧아도 깊었다. 반대로 깨달음이 부족한 이들은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설법을 늘어놓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존경이 아니라 피곤함만이 쌓였다. 불교에서는 말의 힘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
한마디 말이 중생을 구원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중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삼가야 한다. 경전에서는 입은 화의 문이라 하였다. 입을 잘못 쓰면 그 입이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말을 삼가지 않으면 그 입으로 존경을 잃는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말한다. 사실 잔소리란 말이 아니라 상대가 원치 않는 말의 쌓임이다. 그것은 선의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이다. 내가 겪어온 세상, 내가 옳다고 믿는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다. 듣는 이의 처지나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부담의 강요로 받아들여진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경험이 존경으로 이어지려면 말로 풀어내는 대신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할수록 듣는 이는 오히려 멀어진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에 짧고 깊은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 말은 삶 전체보다 무겁게 다가온다. 나는 산속에서 흐르는 물을 보았다. 작은 시내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큰 강은 깊고 넓어 소리가 크지 않다. 말도 그러하다. 얕은 지혜는 시끄럽고 깊은 지혜는 고요하다. 나이가 들어 깊어진 삶은 말이 줄어드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은 말 많은 이가 아니라 말이 적은 이다. 그는 묻기 전에 가르치려 하지 않고 듣기 전에 조언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 짧게 말한다. 그의 말은 짧지만 무겁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말이 많을수록 나이는 빛을 잃는다. 말이 줄어들수록 나이는 향기가 된다. 나이가 든 이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그 말은 오히려 존경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나이가 든 이가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하면 그 침묵은 곧 존경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열어야 한다. 많은 말은 결국 스스로를 가볍게 만든다. 그러나 절제된 말은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덕으로 빛나게 한다. 늙음이 덕이 되려면 먼저 말의 절제를 배우라. 말이 많을수록 추해지고 말이 적을수록 존경받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은 날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손을 오므린다.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도 아까워한다. 이런 인색함은 존경을 갉아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계산대 앞에서 푼돈을 두고 다투고 젊은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도 끝내 자기 목만 내놓으려 하면 그 모습은 곧 인색함으로 비춰진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닫아두고 나누려 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나는 길에서 등불을 본 적이 있다.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켜 주어도 자기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더 환해진다. 베품도 그렇다. 내가 조금 내어주면 나의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의 빛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퍼진다. 인색함은 내 빛을 가두고 어둡게 만들 뿐이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이가 많은 이가 내가 사겠다는 한마디를 하면 그 자리의 공기는 따뜻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가 많은 이가 자기 주장으로 데리고 간 자리에서조차 계산을 피하려 한다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금세 차갑게 식는다. 그때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이가 많은데 왜 저렇게 인색할까?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닐까? 존경은 그렇게 잃어버린다. 인색함은 돈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칭찬을 내지 않는 것도 인색함이다. 자녀나 손주가 무언가를 해왔을 때 잘했구나라는 한마디를 하면 되는 것을 그게 뭐 대단하냐 하고 덮어버린다. 그러면 젊은 이들의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멀어진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베풀미 있는데도 마음조차 아까워하는 태도에서 인색함이 깊어진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침묵, 이 모두가 보시이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 칭찬은 아까워하고 미소는 짓지 않으며 손길을 내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결국 사람들은 그 곁에서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았다. 나이가 많고 재산도 있었으나 늘 아까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을 크게 여겼고 자기 목 이상을 내는 법이 없었다. 그의 집은 넓었으나 찾아오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떠난 뒤 재산은 남았으나 존경은 남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보았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먼저 내어주려 했다. 함께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을 맡았고 젊은 이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은근히 챙겼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가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이 오래 남았다. 존경은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덜 지고 더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간다. 움켜쥐려 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가난한 마음은 곧 추함으로 드러난다. 세상은 돈 많은 이를 반드시 존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어도 기꺼이 내어주는 이를 존경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나이 들수록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라. 조금 내어주면 그것이 곧 존경으로 돌아온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평판이 되고 작은 베풀음 하나가 오랜 신뢰가 된다. 인색함은 존경을 잃게 하지만 베풀음은 존경을 얻게 한다. 늙음이 덕이 되려면 손을 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 바로 남의 나이를 묻는 것이다. 자네 몇 살인가? 라는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하고 가벼운 것 같지만 듣는 이에게는 깊은 부담과 불편함을 준다. 나이란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위아래를 나누며 대접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 습관은 오래된 문화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이 많은 이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젊은 이는 나를 서열화하려는 것인가,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인가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가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짜고짜 몇 살이요? 하고 묻는다. 그 순간 분위기는 경직되고 상대방의 표정은 굳는다. 나이를 밝힌 뒤에는 더 큰 문제들이 뒤따른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자네가 태어났구나. 이런 말을 덧붙이면 그것은 곧 상대방에게 모멸감으로 다가온다. 본인은 농담처럼 했을지 몰라도 듣는 이는 자기 존재가 단순히 나이의 차이로만 평가받는 듯한 기분을 받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생기는 온갖 괴로움이다. 나이를 묻는 행위도 결국 아집의 한 표현이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먼저 살아왔다는 아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에서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집이다. 나라는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생각해보라. 꽃은 피어난 순서로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다. 봄에 피는 매화가 귀하고 여름에 피는 연꽃이 천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꽃은 제 계절에 맞게 피어나고 그 자리에서 향기를 낸다. 사람도 그러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덕을 쌓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다. 나이를 묻는 습관은 결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킨다. 상대방은 나이를 밝히면 곧 서열의 위치가 결정될 것을 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자연스러운 소통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진실한 만남은 멀어진다. 서로의 마음을 보지 않고 숫자에 매여 상대를 판단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억압만 남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광경을 보았다. 모임에서 젊은 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이가 끈질기게 나이를 물었다. 젊은 이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이 많은 이는 불쾌해하며 왜 대답을 못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오히려 젊은 이를 두둔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왜 굳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는가? 왜 나이로 사람을 재려하는가? 존경은 질문하는 이에게서 떠나갔고 오히려 젊은 이의 침묵이 존경을 얻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미 무게가 있다는 뜻이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굳이 나이를 묻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먼저 나이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남의 나이를 재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진정한 무게는 나이라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고 태도와 품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 많은 이여, 남의 나이를 묻지 말라. 그것은 하찮은 호기심처럼 보일지라도 듣는 이에게는 불편한 짐이 된다. 더구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네가 태어났구나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쌓여간다. 묻지 않아도 세월은 드러난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이 그의 무게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이를 묻는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나이가 아니라 행위가 존경을 낳는다. 결국 나이를 묻는 집착은 존경을 얻으려는 마음이면서도 존경을 잃게 만드는 모순이다. 나이 많은 이는 말이 적고 베풀며 나이를 묻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존경받는다.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이의 무게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성취, 더 많은 지식, 더 화려한 말솜씨를 가져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관계를 오래 지켜본 나의 눈에는 진정한 평판은 무언가를 더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삼감으로써 얻어졌다. 나이가 든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무게가 있다. 사회에서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후배들은 어느 정도 존경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때가 함정이다. 그 무게에 기대어 불필요한 요구를 하거나 사소한 간섭을 일삼거나 권위를 내세우면 존경은 빠르게 사라진다. 좋은 평판은 그렇게 무너진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존경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무위의 덕을 높이 여긴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흐르는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존경도 억지로 얻으려 할 때는 멀어진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음,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음, 남을 억압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깊어진다. 나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다. 한 조직에서 나이가 많은 이가 있었다. 그는 직급도 높았고 권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후배에게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 커피 한 잔도 직접 가져다 마셨다. 후배가 생일이라고 챙기려 하면 괜찮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있는 자리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곁에는 늘 존경이 따랐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다. 그는 늘 후배들에게 자질구레한 부탁을 했다. 작은 일이라도 굳이 시켰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듯 행동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랐으나 속으로는 불편함과 부담을 느꼈다. 결국 그의 평판은 권위로 쌓인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쌓였고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남았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는 무엇을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덜 집착한 사람이다. 말로써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베풀물 통해 조용히 보여주며 나이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침묵을 통해 기품을 드러내고 절제 속에서 무게를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산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웅장하다. 큰 강은 요란하지 않지만 만물을 적신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이와 같다. 크게 소리내어 자기를 드러내려 할 필요가 없다. 나이는 이미 무게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더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덜어내고 삼가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더 큰 존경을 얻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평판은 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음이 곧 존경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인색함을 버리며 나이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한다. 평판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데서 생겨나는 향기와 같다. 나이 들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말을 줄이고 경청하라. 둘째, 인색하지 말고 기꺼이 내어주라. 셋째, 나이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 먼저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젊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먼저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짧은 고개 끄덕임과 미소, 간단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길고 장황한 훈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 경청은 존경을 낳는다. 둘째, 인색함을 버리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꼭 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도 기꺼이 내어주면 된다.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함께한 자리에 먼저 손을 내는 마음, 이것이 곧 베풀미다. 나이가 들수록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야 한다. 움켜쥐려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펴려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풍요롭게 한다. 베풀문 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넓히는 것이다. 셋째, 나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는 세월의 흔적이지 서열의 근거가 아니다. 나이를 따지고 묻는 순간 관계는 숫자에 갇히고 마음은 멀어진다. 상대방이 몇 살인지 아는 것보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존경은 나이에서 오지 않고 삶의 태도에서 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이는 늙어서도 존경을 받는다. 말은 줄이되 기품을 더하고 손은 펴되 따뜻함을 더하며 나이는 묻지 않되 마음을 존중한다. 그렇게 사는 노년은 덕이 되고 향기가 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맑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며 경청과 베풀과 존중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늙음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덕이 쌓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깊이와 덕이 따르지 않으면 나이는 오히려 짐이 되고 추함이 된다. 나는 오늘 말이 많음, 인색함, 나이에 집착하는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였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드러나지만 동시에 가장 추하게 보이는 행동들이다. 나이가 존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심하지 않으면 존경을 잃게 된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고 베풀고 나이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노년은 향기로워진다. 젊은 이들은 그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동년배는 함께 있음에 기쁨을 얻는다.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기와 같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늙음이 덕이 되느냐, 추함이 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이가 무게가 되면 존경을 낳고 나이가 짐이 되면 외면을 낳는다. 그렇기에 나이 들수록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란 결코 짐이 아니고 존경을 받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말을 줄이고 손을 펴고 집착을 놓을 때 늙음은 덕이 되고 노년은 향기가 된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